네, 43번 보겠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G00, G43, Z10로 공구 길이 보정을 해서 가공을 했더니 Z값이 작게 나왔대요. 이 상태로 어떻게 보정값을 넣어야 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높이를 10으로 생각하고 절삭을 했더니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0.5가 작았다. 9.5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공구가 0.5를 조금 더 들어가서 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구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0.5만큼 공구를 높이는 보정을 해줘야겠죠. 치수가 작아졌으니까요. 원래 10으로 생각하고 깎았는데 작게 깎였어요. 그쵸? 그러면 공구를 조금 들어 올려주는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치수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정값 상태가 100.0이 입력된 상태니까 여기에서 내가 보정값 0.5를 집어넣어주겠죠. 그래서 총 100.5가 된 이 보정값 상태에서 다시 가공을 하게 되면 0.5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10으로 딱 맞춰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게 깎여지면 공구를 깎여진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는 플러스만큼 공구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구 길이를 보정해주는 개념. 그래서 100.5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워드, 단어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개를 한번 써보죠. CNC 선반에서 뭐 G50 좌표계 설정이죠. X365, Z100, S1800 그리고 T0100 세미콜론도 닫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검은색 밑줄 이 하나하나를 단어, 워드라고 합니다. 이 워드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영어 알파벳하고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이 영어 알파벳을 우리가 주소라고 하죠. 어드레스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한 줄을 블록이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지금 워드를 물어봤으므로 이 워드는 주소와 수치의 조합이죠. 주소와 수치의 조합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EOB, End of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뭘 뜻하냐면 세미콜론을 이야기합니다. 세미콜론이 이 블록의 끝을 이야기하죠. 세미콜론을 다른 말로 EOB라고 합니다. 네,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47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 원호 가공에서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점까지 X축을 입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호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원호 보관은 우리가 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럼 G03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G03 여기다 쓰겠습니다. X값과 Z값을 써야 하는데 시작점은 A점이고 끝점이 B점이니까 B점에 있는 XZ값을 써주면 되겠죠. 수치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R값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지름값을 넣어주고 세미콜론을 닫으면 실행이 돼요. 이런 방법이 있고 R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I값과 K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I값은 X축의 벡터량, K값은 Z축의 벡터량을 이제 기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R값을 줘서 이렇게 쉽게도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이걸 이제 가상의 원으로 생각해서 중심점 위에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중심에 들어가는 이 길이를 I값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는 이 길을 K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I값, 이 길이를 원호 중심과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여기다 사용해주고 그리고 중심과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K 여기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축, Z축에 대한 값을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점까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면 알아서 얘가 이렇게 라운드를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점까지 X축에 입력하는 사항을 물어봤으므로 I값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어드레스 I와 벡터량 수치값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X축과 Z축을 모두 입력하는 사항이 되어 있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X축을 물어봤으므로 어드레스 i와 벡터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R 값을 써서 간단하게 이렇게 원호 가공을 표시하는데요. 원호의 양이 많거나 이게 원호 가공의 종류가 많거나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IK 값을 써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IK 값을 쓰려고 하면 원호의 중심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49번 보겠습니다. 49번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바이트가 이와 같이 이동해서 절삭할 때 인선 반경 보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G40부터 42까지 좌측 보정이냐 우측 보정이냐를 판별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공구가 일단 진행하는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럼 그쪽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눈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눈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이 위에서 봤을 때 진행 방향 쪽으로 사람 머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구가 공작물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파란색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공작물의 왼편에 공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좌측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선 좌측 보정. 파란색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을 때 공구가 어디 위치에 있냐. 공작물의 왼편에 있으면 좌측 보정, 공작물의 오른편에 있으면 우측 보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작물의 왼편에 공구가 위치해 있으니까 좌측 보정 41이 되겠네요. 정답은 G41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공작물의 직경이 40mm일 때 축의 회전수를 물어봤어요. 회전수. 우리가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지금 회전수를 물어봤으니까 회전수로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1000V분의 파이 d라는 이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 해설에 V가 빠졌죠. 지금 책에 이 V가 전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를 꼭 써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수를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1000은 있고 곱하기 V값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V값이 절삭 속도를 이야기하죠. G96이 절삭 속도 일정 제어라고 하는 명령이죠.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해라. 어느 만큼? S130 130m/min이라는 속도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얘가 바로 스몰 v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파이 값은 3.14를 써도 되고 공학용 계산기에 파이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d 값은 공작물의 직경이죠. CNC 선반이니까요. 그래서 공작물의 직경이 40이죠. CNC 선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G50 좌표계 설정을 넣어주는 건 CNC 선반의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34.50 근사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회전수가 되는 것이죠.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참고를 더 하자면 만약 이제 이 값을 이제 문제에서 주는 대로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계산하고 보니까 1800이 나왔어요. 1800 RPM. 근데 계산했는데 1800 RPM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1800이라는 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 결국엔 계산할 때는 이 RPM이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G50이라는 이 코드가 중요한 거죠. G50이라는 코드는 CNC 선반에서 좌표계 설정의 역할도 하지만 최고 회전수를 지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고 회전수를 아무리 추측이 빨리 회전해도 1300rpm은 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1800rpm이 나왔다고 해도 1300까지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G50에 있는 이 명령도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검은색으로 설명드린 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유의해서 G50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5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듬질 사이클 G70 정삭 사이클이라고 하죠.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다듬질 사이클이 완료되면 황삭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초기점으로 복귀하게 된다. 네, 시작했던 곳에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이클이 다 마치게 되면
가공 초기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맞습니다. 2번. 다듬질 사이클 지령은 반드시 황삭 가공 바로 다음 블록에 지령해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죠. 내가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삭 가공 이제 권장하는 건 황삭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삭. 그러니까 황삭이라고 하면 거친 가공이죠. 막깎기 가공이죠. 그 다음에 다듬질 가공, 정삭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기능사에서는 홈 가공, 나사 가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공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공작물을 이런 순서로 가공하지 않겠죠. 때에 따라서는 뭐 홈을 먼저 하기도 하고 황삭을 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나사 가공할 때 F값을 물어봤죠. 우리가 나사 가공할 때 F값은 나사의 리드를 이야기합니다. 리드라고 하는 건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 값이죠. 보통 우리가 나사 줄수를 한 줄 나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 줄 나사는 리드와 피치가 같은 나사입니다. 그래서 실기 때 한 줄 나사가 나오니까 F값은 그냥 피치값 써라 라고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나사의 리드 값을 써주는 것이죠. 현장에선 두 줄 나사도 세 줄 나사도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개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 가공시는 F값은 나사의 리드를 써 넣어준다. 54번 보겠습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위치 결정 G00이라고 하면 급속이동이죠. 이걸 실행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G00 명령은 바이트가 엄청 빠르게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작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급속 이동으로 엄청 빨리 이동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급속 이동은 꼭 공작물이 부딪히지 않는 그 구역을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G00 급속 이동할 때는 충돌에 의한 사고, 특히나 공구와 공작물에 의한 충돌에 의한 사고를 가장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고정 머시닝 센터에서 고정 사이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공구고요. 여기가 공작물 상면이라고 해서 공작물, 실제 공작물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목작물이 아니고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가는 XY축 위치 결정 동작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 위치 결정. 저 급속이동을 주로 하겠네요. 나는 R점까지 급속이동한다. 높이가 급속이동 하는 것이죠. 다는 구멍을 절삭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전부터 깎여 들어가서 구멍이 가공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라는 급속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끝이 원활하게 동그랗게 잘 파지기 위해서는 휴지라고 해서 드릴을 돌린 상태로 그 위치를 조금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뚫릴 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휴지 시간을 주는 겁니다. 라는 급속이동이 아니고 일시정지입니다. 그 공구가 회전하는 걸 일시정지하는 게 아니고 이송, 바이트나 공구가 움직이는 걸 잠깐 일시정지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멍을 완벽하게 뚫어주기 위해서죠. 끝 지점까지. 라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CNC 공작기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서보기구 제어 방식. 서보기구 제어 방식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우리가 서보기구라고 하면 공구나 공작물, 테이블 등을 움직이게 하는 이 모터들을 이야기해요. 모터나 아니면 벨트 이런 것들의 조합을 서보기구라고 하죠. 그래서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 테이블이나 아니면 털의 공구대들이 움직이는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방식에 따라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게 바로 개방회로 방식이죠. 가장 단순해서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공 정밀도를 맞추는데 문제가 있겠죠. 개방회로가 가장 단순하고요. 반폐쇄회로가 그 다음 정밀도가 높은 거고, 그다음
폐쇄 회로가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폐쇄 회로와 폐쇄 회로 방식을 더한 게 바로 혼합 회로 방식입니다. 제일 고정밀도 제어가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반폐쇄 회로 방식이 많이 쓰죠. 근데 문제에서는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개방 회로는 없는 회로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